좋다. 너무 멋있다 진짜. 히말라야야. 히말라야. 소리 질러. 알펜루트 오르는 날 아침부터 비가 왔다. 다테야마 구로베 알펜루트는 도야마현과 나가노현을 잇는 37.2km 규모의 횡단 코스로 해발고도 3000m의 다테야마산을 다양한 교통수단을 이용해 횡단하며 5월에도 가득 쌓인 눈을 구경할 수 있다. 특히 16m가 넘게 쌓인 눈 사이를 걸을 수 있는 무로도 눈의 대엽곡을 보기 위해 매년 4월부터 11월까지 많은 관광객들이 몰려든다. 우리는 나가노 오기사와역에서 출발해 다테야마역 방향으로 이동할 예정이다. 출발 전 어딘지 모르는 리조트 연회장에서 점심을 먹었다. 카레를 먹는다고 해서 당연히 식당으로 갈 줄 알았는데 아무래도 100명이 넘는 사람을 수용해야 하다 보니 이곳으로 오게 된 것 같았다. 화창했던 어제와는 다르게 날씨가 우중충해 예상했던 풍경은 못 볼 것 같지만 스사남에서 오는 분위기가 있어서 이 또한 좋았다. 알펜루트는 1957년 일본 전력난을 해결할 댐을 짓기 위해 공사 자재를 운반하던 터널을 관광상품화한 것으로 공상이 이동하는 버스에서 틈틈이 공사 당시의 역경을 담은 드라마 구로베의 태양을 보여주지 않았다면 큰 감흥을 느끼지 못했을 것 같다. 배경 지식이 있으니 지금 지나가는 터널조차 가볍게 느껴지지 않았다. 특히 다량의 눈이 집 안으로 스며들며 약해진 지층에서 지하수가 쏟아져 나와 난항을 겪고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기도 했다는데 몇십 년이 지난 지금도 지하수가 솟아오르는 지점들이 곳곳에 보였다. 버스 하차 후 미로 같은 터널을 따라 한참을 걸으니 구로베댐에 도착했다. 우중충한 날씨에 습기와 한기를 잔뜩 머금은 터널을 한참 걷다가 갑자기 탁 트인 자연을 마주하니 대비감에서 오는 감동이 있었다. 와, 무릉도원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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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댐은 생각보다 훨씬 컸고 그 주변을 감싼 산과 운무 덕분에 신비한 느낌이 있었다. 이게 눈 녹은 물이라 그랬으니까 그런가 보다 진짜. 저 위에서부터 흘러내려오면서 저 위에는 이제 얼었고 그 밑에 이제 계속 내려오는데 그렇네, 중간중간 밑으로. 그렇네. 이야, 신기한 세상이야. 구로베 댐을 본 소감이 어떠신가요? 인간이란 한없이 작은 존재군. 댐을 다 구경하고 다음 교통수단인 케이블카를 타기 위해 대기하는 공간은 플랫폼보다는 지하 벙커 같았다. 지금은 관광지일지라도 만들어진 목적은 그렇지 않으니 어쩔 수 없지만 그렇기 때문에 더 느낌이 있었다. 근데 스탬프는 도찌라와야. 다시 한번 가보자. 야무지구만. 럭슬로코 구경하다 케이블카를 탄 후 로프웨이로 환승하기 위해 기다리면서 밖에 나가보니 주변에 안개인지 구름이 가득해 정상에 가까워지고 있는 게 느껴졌다. 동영상이지롱. 중간중간 기념품 구경도 잊지 않고 해줬다. 에? 귀엽네? 하고 다닐까? 우리는 여행지의 마그네틱을 수집하는데 생각보다 마음에 드는 것을 찾는 것은 항상 어렵다. 로프웨이를 타고 다이칸보역에 도착했을 땐 날씨가 더 추워졌다. 전날 핫팩을 무겁게 왜 챙기냐고 다 두고 가라고 했던 예삐는 혼자 오돌오돌 떨고 있었다.
전기버스를 또 타고 드디어 최종 목적지인 무로도 눈의 대역폭으로 향했다. 날씨가 좋았다면 훨씬 더 멋진 풍경을 볼 수 있었을 텐데 진눈깨비와 거센 바람이 자연을 만만히 보지 말라고 경고하는 것 같다. 개방한 지 한 달이 넘어서 그런지 좀 눈이 꾀재재했지만 설병은 16m가 넘었고 깊이 갈수록 더 높아졌다. 높다. 갈수록 그래도 높다 진짜. 겨울 동안 눈이 이만큼 온 걸 보면 자연은 꾸준히 내가 모르는 곳에서 자기 할 일을 하고 있었다는 생각이 들어. 와 높다. 그래도 엄청 높다. 이거 얼마나 했을까 진짜. 와 더 높았겠다. 이런저런 생각을 하며 설벽을 따라 걷는데 비바람이 거세게 불었다. 그래서 우산은 수시로 뒤집어지고 비도 앞에서 몰아쳐서 1시간 걷는 산책길이 정말 험난했다. 근데 눈으로 봐 자기야. 버스 있는 거 진짜. 가장 눈이 높게 쌓인 곳에 도착해 기념사진을 찍고 돌아오니 이번 여행의 최종 목적지에 도착했다는 성취감과 묘한 설렘으로 가슴 한켠이 몽글해졌다. 정상에서 다시 버스를 타고 산등성이를 내려갈 때 창밖으로 보이는 하양 풍경과 온도, 습도 모든 게 좋았다. 그리고 버스에서 내리니 엉덩이가 흠뻑 젖어 있었다. 축축한 엉덩이로 마지막 케이블카까지 타고 종착지인 다테야마역에 도착하니 여행사 버스가 우릴 기다리고 있었다. 저녁은 도야마에 있는 다이와 백화점에서 샤브샤브를 먹었다. 대만족은 아니지만 배는 터질 것 같습니다. 대만족은 아니지만 대만족. 아까 라코스테에 넷플릭스 콜라보가 있는 걸 발견해서 그거를 보러 갑니다. A few moments later. 문 닫을 시간이라 짤없이 쫓겨났다. 그리고 숙소로 돌아와 괜히 아쉬운 마음에 편의점에 들러 현금을 뽑았다. 그렇게 마지막 밤이 지나갔다. 도야마 마지막 날도 비가 내렸다. 아침에 호텔 조식을 먹고 다카오카 대불을 보러 갔다. 그런데 대불은 다른 관광지와는 다르게 한적한 주택들 사이에 뜬금없이 위치해 있었다. 30분도 안 되는 시간 동안 줄 서서 기념사진 한 장 찍고 대불 아래 원형 공간을 구경하고 다시 숙소 바로 앞에 있던 도야마성에 갔다. 오사카 성과 비교했을 때 성이 높지 않고 성벽에 쓰인 바위의 크기가 작고 균일하지 않았다. 이런 거 존나 못해. 이런 조약도 용납할 수 없어. 확실히 다르네. 권력이 다르네. 오사카성은 오와열을 맞췄는데. 일본 성들을 다니다 보면 성벽에 쓰인 돌만으로도 성의 주인이 얼마나 권력이 강한 사람이었는지를 가늠해보는 재미가 있다. 천수각도 소박했다. 마지막 식사는 공장 같은 곳에서 도야마 특산품인 누름초밥을 먹었다. 건물은 무슨 베이커리 카페처럼 생겼는데 이곳에서 누름초밥을 대량 생산한다는 게 아직도 잘 매칭이 안 되지만 그럭저럭 먹을만 했다. 거의 10년 만의 가족여행이었다. 오랜만이다 보니 괜히 부모님도 챙겨드려야 할 것 같고 혹여나 예삐가 불편해하진 않을까 여행 출발 전 걱정이 앞섰다. 그렇지만 부모님은 뭔가 티격태격하지만 두 분만의 합과 루틴으로 선배 부부로서의 바이브를 보여주셨고 무뚝뚝한 나보다 예삐가 더 살갑게 지내고 전혀 불편해하지 않아서 고마웠다. 그렇게 봄에 설벽을 보러 가자며 갑자기 성사된 가족여행이 마무리되었다.